자, 유통 마케팅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1회 모의고사죠. 마케팅 오늘 첫 시간입니다. 1회 모의고사 들어갑니다. 자, 첫 번째 문제 우리가 46번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46번 제품 믹스 가격 결정 방법 중 가장 적절하지 않는 설명은 이렇게 돼 있죠. 자, 일단은 우리가 정답은 4번이 정답인데요. 2분 가격 결정법. 2분 가격 결정법 이렇게 또 얘기하고요. 또 우리가 2부제 가격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얘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앞쪽에서 배웠지만 기본 가격이 있고요. 기본 요금이죠. 기본 요금이 있고 가격이 있고 거기다가 추가 사용료가 있죠. 자, 대표적인 게 우리가 놀이동산을 들 수가 있어요. 놀이동산을 가게 되면 우리가 입장료를 내고요. 그 다음에 추가 사용료를 지불하죠. 추가 사용료. 그래서 이런 게 이제 대표적이다. 4번이 틀렸죠. 그래서 46번의 정답은 4번이 부산물 가격 결정법에 대한 설명이에요. 그래서 이제 주요 제품의 가격보다 경쟁적 우위에 차지할 수 있도록 부산물의 가격을 결정하는 방법이다. 그 부산물 가격 결정이라는 게 힌트가 있잖아요. 4번이 정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46번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제품에 대해서 우리가 제품 믹스의 프라이스 전략이 중요하기 때문에 가격 결정 방법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제품 계열법 가격 결정법은 특정 제품 계열 내 제품 간의 원가 차이, 상이한 특성에 대한 소비자들의 평가 정도 및 경쟁사 제품의 가격을 기초로 해서 여러 제품 간의 가격 단계를 또 설정하는 것이다. 선택 제품 가격 결정법은 이제 주력 제품과 함께 판매하는 선택 제품이나 액세서리에 대한 가격 결정 방법이고요. 종속 제품 가격 결정은 이런 거예요. 주요한 그 제품의 이제 프린터는 싸게 파는데 그 종속 제품에 대해서는 이제 잉크를 또 비싸게 팔아서 또 가격을 결정하는. 또 5번 제품 묶어서 가격을 또 결정하는 게 있죠. 몇 개의 제품을 묶어서 인하한 가격을 또 우리가 결합된 제품을 제공하는 또 묶음 가격이라는 게 있겠죠. 정답은 4번이 정답이다.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47번으로 갑니다. 유통 환경에 적합한 서비스 품질을 측정하기 위한 도구로 개발된 리테일 서비스 시큐리티를 5개 차원에서 이루어졌다. 다음 중 그 구성 요소를 볼 수 없는 것은 2번입니다. 자, 공감성은 안 들어가요. 이 공감성이라는 것은 서브콜 5개 차원인 RATER에 포함되는 것으로서 RSQ에서는 이제 고객과의 상호작용의 일부가 반영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이제 하나의 물류에서에 대한 서비스 품질이에요. 그래서 요게 이제 빠진다 이렇게 보고요. 그러면 이제 거기 들어가는 건 이제 어떻습니까? 유통 환경에 들어가는 건 물리적 특성, 신뢰성, 고객과의 상호작용, 문제 해결, 정책 같은 게 또 들어가겠죠. 우리가 이제 어떻습니까? 그 해설 또 참조하시고요. 자, 48번으로 갑니다. 자, 소매업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제품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는 것은? 자, 우리가 이 48번은 이렇게 한번 봐봐요. 자, 편의품, 상권 분석에서도 편의품, 선매랑 전문품이 계속 출제가 됐었죠. 선매품과 전문품이 있습니다. 이쪽으로 가면서 자, 관여도가 편의품은 제일 낮죠. 저관여 제품입니다. 그게 크게 그 상품을 사려고 노력하지 않고요. 그래서 우리가 일상용품, 식료품 이런 것들을 판매하죠. 그죠? 그래서 가격 설정 폭이 굉장히 좁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쪽으로 갈수록 이제 고관여가 되겠죠. 관여도가 높고요. 가격에 대한 선택 폭이 아까는 좁다 그랬는데 얘는 넓다.
가장 넓은 거는 전무품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비교 구매한다. 선매가 이 선자가 비교잖아요. 비교할성. 그래서 비교 구매하고 그 다음에 전략적 가격 결정한다. 전략적인 가격을 또 결정한다. 이렇게 보시고 이 전무품은 이제 고관여가 가장 높죠. 가장 높다. 이렇게 한번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이제 정답은 일단 정답부터 살피면 3번이 정답입니다. 자, 요거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항상 편의, 선매, 전무품이 나오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소매업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제품에 대해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3번 선매품은 편의품보다 가격을 책정하기 범위가 좁다 아니고 넓다 그래야 되죠. 그래서 범위가 넓다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1번 편의품은 저관여 제품이고 노력하지 않죠. 비교 구매하는 경향이 적고 브랜드 충성도가 약합니다. 가까운 곳에 있기 때문에 가격이 비싼 가게를 찾아다니는 경향이 상대적으로 적고요. 편의품은 일상용품, 신용품이죠. 경쟁업체와 비슷한 가격을 또 책정하는 것이 바람직하고요. 그 다음에 이 4번 선매라는 것은 비교가 들어가야 되죠. 구매 소비자는 제품의 품질 가격을 비교해서 소매업 경영자는 이제 경쟁자의 가격을 면밀히 분석해서 전략적으로 가격을 책정할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전무품은 가격을 책정해야 하는 범위가 가장 넓죠. 이렇게 해서 보시면 됩니다. 정답은 3번이 정답이다. 이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49번으로 가볼게요. 자, 49번으로 가시면 자, 다음은 이제 POP. 이 POP 방식은 이제 설명한 것 중에서 바르지 않는 것은 자, POP 진열은 이제 우리가 진열대 그 앞에 이제 이렇게 이제 적혀져 있는 이런 식으로 이제 진열을 하겠죠. 고객 정보를 제공해주고 매장의 분위기를 또 반영해서 제품에 대한 홍보 역할을 또 수행합니다. 또 얘는 설득적이고 암묵적인 또 세일즈맨의 역할을 하겠죠. 소매업자의 목적을 또 위해서 유연하게 변화시킬 수 있게끔 다른 것을 말하고요. 자, 컷케이스 제품을 포장된 상자 속에 그대로 넣어서 둔 채로 판매되는 것이다. 그래서 슈퍼마켓이나 할인점들은 이러한 방식을 자주 이용하는데 매장 분위기를 해칠 수 있지만 진열 비용이 매우 적게 든다는 장점이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어떻습니까? 49번에는 이제 이 4번이 정답입니다. 그래서 그 어때요? 이 개별 카테고리별로 제품을 진열하는 것보다 하나의 전체적인 효과를 누리고 세팅되어 번들로 진열하는 것을 말한다. 묶음으로 진열하는 것은 자, 이거는 이제 패키지 진열이에요. 패키지 진열. 구색 진열이 아니죠. 그러니까 이제 이 구색 진열은 이제 상품의 구색이 넓을 때 고객 제품을 보고 느낄 수 있도록 진열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4번이 틀었다.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하시고요. 얘도 이제 진열에 대한 게 이제 또 중요한 거니까 POP가 또 중요하니까 체크하십시오. POP 진열은 또 여러 가지 형식이 또 있으며 대부분의 소매업자들은 이 방식을 또 혼합해서 사용하고 있다는 것도 가져가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50번입니다. 자, 다음 중 머천다이징의 정책에 포함된 상품화 계획에 포함되는 요인 및 관련된 내용으로 옳은 것은 상품을 어떻게 매입을 하고 어떻게 구색을 갖추고 또 가격을 어떻게 하는 진열을 또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런 것들을 이제 포장을 어떻게 할지 따지는 게 머천다이징이죠. 그래서 우리가 가장 옳은 것은 1번입니다. 상동적 태도. 그래서 고가자는 평가하는 사람이고 피고가자는 평가를 받는 사람이죠. 그래서 피고가자가 속해 있는 사회적 속성에 대한 편견, 지각적 편견을 발생하는 거고요. 자, 현혹 효과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그 피고가자의 호의적인 측면을 가지고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습니까? 우리가 어느 한 측면의 호의적, 비호의적인 인상이 다른 측면을 평가 시에 영향을 주는 거. 일찍 출근한다. 다른 것보다 되게 좋아 보인다는 거죠. 그죠? 이런 것도 현혹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심화에 대한 경향은 어떻게 돼요? 보통이나 척도상의 중심점에 평가가 집중하는 거죠. 이 우수 보통 이제 못하는 게 있으면 우리가 중심화되는 거죠. 중심점에 이제 우리가 그 평가가 집중하는 경향이고 근접 효과라는 것은
공간적, 시간적으로 근접하여서 평가하는 겁니다. 그 내용들이 다 틀리겠죠. 그래서 과거에는 업적이 안 좋은데 지금은 좋다. 이렇게 근접해서. 그다음에 대비 오류라는 것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그 피고과자의 특성을 고과자가 자신의 특성과 비교해서 평가합니다. 그래서 고과자가 일찍 출근하는데 어떻습니까? 피고과자 똑같이 한다? 그러면 좋아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비교해서 평가하는 거. 근데 고과자는 일찍 출근하는데 피고과자는 좀 늦게 출근한다. 그러면 비교해서 안 좋다는 거죠. 그렇게 파악하는 게 대비 이제 오류다. 이렇게 해서 보시면 바랍니다. 가장 설명을 잘한 것은 자, 1번이다. 이렇게 체크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51번은 자, 이제 별표 표시를 할게 항상 제품 사이클에 대한 우리가 제품 수명 주기 PLC가 또 출제 빈도가 높죠. 별표 표시를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51번에 자, 프로덕트에 대한 라이프 사이클을 본다면 우리가 이렇게 되죠. 우리가 아시다시피 자, 그래서 여기가 도입기가 되고 성장기, 성숙기가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쇠퇴기가 됩니다. 자, 그래서 자, 여기서 이제 그 성숙기의 특징이 올바른 것이라고 되어 있죠. 그 성숙기는 이게 더 이상 시장 점유율이 안 늘기 때문에 유지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유지해야 하는 전략, 시장 점유율 유지하면서 이제 유통을 늘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미 포화하기 때문에 유지라는 요거가 이제 캐시 포인트죠. 그래서 먼저 답부터 하긴 한다면요. 일단은 천천히 가볼게요. 얘는 성숙기니까 51번 갑니다. 성숙기는 마케팅 목표가 어떻습니까? 시장 점유율을 확대하는 게 아니라 유지해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확대하는 게 아니라 기존 점유율을 유지하는 게 중요하고 기여도가 낮은 품목을 설수시킨다는 건 쇠퇴기예요. 쇠퇴기고 그 다음에 고가격을 택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유리하다는 것은 도입기에 되죠. 처음엔 경쟁자가 적기 때문에 고가격이죠. 성숙기가 아닙니다. 4번입니다. 상표 모델을 다양한 우리가 어떻습니까? 브랜드 자체가 이제 모델을 다양한 제품 전략을 이제 사용하는 거죠. 하나 가지고 안 되니까 이게 성숙기가 되죠. 정답은 4번이 맞겠네. 좀 난이도가 있습니다. 자, 5번. 수요의 증가가 크다? 그럼 성장기 때 수요가 급증을 하죠. 그래서 판매망을 늘리고 판촉도 많이 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거는 성장기 때 해야 된다. 그래서 각각 어디에서 해야 되는지도 출제 빈도가 높기 때문에 꼭 염리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52번에 레이아웃이라는 것인데요. 이 레이아웃이 매장에 대한 레이아웃을 얘기를 하죠. 매장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지금, 52번 레이아웃에 크게 격자형, 개방형, 폐쇄형, 부분형으로 나눈다. 그러면 격자형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대한 옳지 않은 것인데, 격자형은 이렇게 이제 격자로 되는 거죠. 슈퍼마켓 되면 이렇게 격자로 돼 있죠. 그래서 보통 이제 슈퍼마켓에서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건 이제 셀프가 필요하죠. 직접 가서 이제 자기가 사서 계산하는 거죠. 일상 용품을 이제 우리가 취급을 하겠죠. 그래서 어떻습니까? 우리가 그 내용들을 이제 본다면, 그럼 여기서 옳지 않은 것은 일단 천천히 가볼게요. 어떤 형태의 배치본도 판매 공간을 또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하니까 공간의 생산성 높이고요. 셀프 서비스 점포에 필요한 일상적인 계획된 구매 행동을 촉진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공간성, 생산성 효율적이 높으니까 저비용으로 고객들에게 친숙하게 다가갈 수 있고요. 찾기가 쉬우니까 재고 및 안전 관리를 쉽게 할 수가 있죠. 근데 흥미로운 쇼핑 분위기를 연출하기 위해서 고객의 동선을 확장시킬 수 있는 것은, 자, 이거는 염리 개방형입니다. 그래서 5번은 틀렸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고객이 이동하는 동선을 제한하는 단점이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5번은 특히 이제 얘기한다면 이제 개방형이다. 이렇게 해서 5번이 틀렸다는 거 갑니다. 자, 53번 갈게요. 자, 53번에서 이제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그러니까 이제 5번에 대한 거는 이거예요. 5번은 이제 개방형이고, 우리가 이제 백화점이 보통 그러겠죠. 아까는 이제 우리가 슈퍼마켓이었고,
백화점은 이 격자형이 아니라 이 경주로형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뻗어나가는 거죠. 이렇게 백화점 같은 경우는. 그죠? 자유롭게 이제 돌아다니면서 쇼핑하는. 그래서 우리가 흥미로운 쇼핑 분위기를 연출하고 고객의 동선을 확장할 수 있다는 것은 요거는 이제 백화점 개방형입니다. 격자형이 슈퍼마켓이 아니죠. 슈퍼마켓에서 이제 저비용으로 고객이 친숙하고 장점이 있지만 고객이 이동한 동선을 또 제한한다. 이렇게 해서 다시 한번 봤고요.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것도 우리가 한번 별표 표시 해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53번. 자, 우리가 이 내용이 수요 같은 것도 이제 시험 출제가 잘 되는데, 이래는 지금 문제 비중이 높죠. 비중이. 그래서 53번을 체크 보는데, 자, 수요 상황과 그에 따른 마케팅 과제를 연결한 것에서 틀린 것은, 자, 부정적 수요는 이제 수요의 전환,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무수요는 어때요? 이 수요의 개발보다는 수요를 자극시켜야겠죠.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래서 잠재적 시장의 대부분이 제품에 대한 우리가 지식이나 기호 또는 관심이 전혀 없는 상황이에요. 마케팅 가업은 수요의 창조이다. 그래서 환경의 변화나 제품에 관한 충분한 정보의 유포를 통한 수요의 창조를 위해서는 자극적 마케팅을 해야 돼요. 2번이 틀렸죠. 수요의 개발은 자극이다. 무수요는. 그 다음에 이제 감퇴적, 수요가 준다. 그럼 수요를 다시 또 부활시키고요. 그 다음에 초과 수요. 수요가 너무 많다. 그럼 수요를 또 감소시켜야겠죠. 불건전한 또 수요. 그럼 수요를 또 파괴, 없애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무수요는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럼 자극시키는 마케팅을 써야죠. 그래서 우리가 그 자극적 마케팅을 써야 됩니다. 그래서 창출 수요, 자극적 마케팅. 창출 수요로 또 창출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게 이제 정답이 됐죠. 자, 54번은 그냥 가볍게 보십시오. 54번은 이렇게 출제 빈도가 높진 않습니다. 그래서 54번은 출제 빈도가 높지 않기 때문에 그냥 가볍게 정답만. 다음 박스 안에 내용을 읽고 이에 가장 가까운 것은 뭐예요? 자, 기업 간의 이제 경쟁이 치열해짐에 따라서 새로운 고객을 확보하는 데 점점 많은 비용이 들어간다. 이에 따라 기업은 새로운 고객 창출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기존의 고객과의 관계를 잘 유지한다. 관계 유지라는 게 중요하네요. 그럼 관계 마케팅은 뭐? 우리가 쉽고 저렴하게 수익을 확보하는 방법은 이제 관계 마케팅이니까 정답은 4번이다. 이렇게 보시고. 자, 55번. 자, 주요 수요에 비하여 공급이 부족한 경우에 우리가 기업이 갖게 되는 마케팅 관리 이념은 공급이 부족하다는 건 잘 팔리는 거예요. 생산해야 되죠. 공급이 잘 팔리니까, 만들면 팔리니까. 그래서 우리가 생산에 대한 개념, 이렇게 해서 1번은 쉽게 찾아낼 수 있을 것 같아요. 판매 개념은 만들어도 안 팔리면 수요자가 부족하잖아요. 공급은 많고. 그때는 판매 개념을 더 가야 되고. 사회지향적 마케팅 여러 가지가 있죠. 그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생산과 판매를 좀 비교해서 본다면 생산 개념 또는 생산 지향은 수요가 공급을 초과해서 시절이기 때문에 기업의 관심은 생산성의 증대와 효율적인 물류 시스템의 구축에 집중해야겠죠. 1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56번으로 갑니다. 우리가 MB가 있고 PB가 있죠. 아, 이거 잘 나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MB는 내셔널 브랜드, 제조업체에 대한 브랜드, 남양우유, 매일우유. 그 다음에 이제 PB는 우리가 프라이버티 브랜드, 우리가 어떻습니까? 보통 이제 홈플러스 이마트 우유, 뭐 이런 것들이 되겠죠. 유통업체 브랜드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옳지 않은 거 일단 답부터 볼게요. 잘 나옵니다. 2번입니다. 자, 일단은 PB 제품은 홈플러스나 이마트에 대한 이런 제품이란 브랜드로 정착하지 못하거나 브랜드화가 될 가능성이 거의 없는 모방 및 표절 제품 등을 의미한다? 그렇진 않죠. 우리가 PB는 자체 상품, 유통업체 자체 상품인데 상품 유통업체가 제조업체의 제휴를 기반으로서 특정 상품의 기획 설계 개발 단계에서 참여한 해당 상품의 생산 유통되는 것이지 뭐 이게 모방 및 표절 제품은 아니겠죠. 그 다음에 이제 전체 판매 상품 혹은 또 매장 진열 상품 중에서 PB 상품의 구성비가 많을수록 점포 이미지 부정적인 역할을 미칠 수 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저도 이제 가갖고 뭐 예를 들어서 홈플러스다. 홈플러스나 이마트 뭐 이런 것들 가게 되면 굉장히 저렴하게 자기 제품들을 이제 팔아요. 그죠? 그러면 이런 것들이 너무 많아. 아, 이건 너무 싸구려 아닌가? 그런 부정적인 생각도 할 수 있어요.
한번 또 소비자들은 일반적으로 MB를 선호하죠. 우리가 뭐 어떻습니까? 옛날부터 이제 서울만 계속 사 드신 분들은 다른 우유 못 먹어요. 그래서 MB를 더욱 선호합니다. 비싸더라도 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선호하고 유통업자들은 PB를 선호하겠죠. 많이 팔려고 하니까 지네들 품목을. PB 상품은 MB보다는 좀 상품 인지도, 품질 인지도가 좀 떨어지죠. 등급이 좀 낮습니다. 그 다음에 PB 상품은 상대적으로 소비자들이 지불하는 가격 면에서 좀 저렴하죠. 잘 팔리기 위해서는 싸게 파는 거죠. 그게 메리트죠. 그래서 잘 나온다는 거 이거 보시고. 그 다음에 57번 갑니다. 마케팅에서 최근의 발전 방향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자, 어떻게 돼요? 우리가 일단은 이거는 답부터 보는 게 아니라 천천히 볼게요. 대량 생산을 위한 통한 원가 저감이다. 자, 요즘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다품종 소량 생산이잖아요. 최근의 경향이. 그 다음에 인터넷을 통한 대중 마케팅의 실현이 아니라 1대1, 원투원 마케팅이죠. 자, 맞춤식 개개 고객의 욕구에 맞는 제품의 개발이 현재 최근 발전된 거죠. 3번입니다. 그 다음에 고객과의 관계에서 거래를 중시하는 방향으로 발전하는 게 아니라 지속적인 가치를 중시하죠. 그래서 틀렸고. 공급자의 수요자가 동등한 입장이 아니라 수요자 입장이에요. 다시 정리한다면 마케팅에 대한 지향하는 기본은 고객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거죠. 고객이 필요한 욕구는 상이하기 때문에 고객이 필요한 욕구가 개개의 고객의 욕구에 맞춰 마케팅을 활동하는 것이 우리가 최근 경향이에요. 고객 입장에서 공급자의 입장보다 우위를 산다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이 정확하게 맞다고 봐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이것도 이제 소비자에 대한 마케팅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해서 항상 이제 예전에 이제 공급자 중심이 자꾸 소비자로 흐르기 때문에 이건 먼저 체크를 해 주셔야 될 것 내용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58번서부터는 이제 조금 문제가 좀 쉽죠. 그래서 다음 중 광고의 전개 순서를 옳은 것은 자, 돈이 있어야지만 하잖아요. 광고 예산과 목표 설정이 중요해요. 그래서 2번 아니면 5번이죠. 그 다음에 이제 소구가 나와야 돼. 어필. 누굴 대상할 것이냐. 매체 선정하죠. 어디 할 거냐, 광고를. TV냐, 라디오냐. 제작과 실시. 실제 광고 기획을 짜서 이제 효과 측정하죠. 그래서 5번 정도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59번은 자, SBU. 요거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굉장히 강조했던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전략적인, 그죠? 우리가 이제 다시 한번 할게요. 58번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광고의 전개 순서는 이제 광고 예산 목표 설정 5번 돈이 있어야 되고 소구 대상 어필 누굴 대상으로 할 거냐 매체 선정은 이제 어디에 광고를 할 거냐 TV냐 라디오냐 제작과 실시 실제 광고 계획을 짜고 효과 측정 광고나 매체에 영향을 미쳤는지 효과를 측정하는 거지 나중에. 자, 59번 중요합니다. 전략적 사업 단위 보통 대기업에서 많이 쓰는 거예요. 좀 틀린 것은 자 어떻습니까? 우리가 4번을 가시면 이 전략적 사업 단위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죠. 우리한테. 그래서 이제 내용을 보면은 일단은 답부터 볼게요. 4번이 정답입니다. 59번 4번. 자, 사업 간의 전략이 불일치로 인한 자원의 낭비가 발생한다. 이 SBU는 기업 전체의 경영 목표와 부합하는 차원에서 계획을 수립하기 때문에 계획의 직권화 분권을 도모함으로 사업 간의 전략이 불일치는 발생하지 않겠죠. 4번이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1번. 전략적으로 시장에 접근을 하기 위해서 새로운 각도에서 사업부재 조직을 또 개편한 조직이고요. 사업부재 조직에 서로 협조가 조정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조직의 장점을 유지하고 단점인 조정 및 통제 기능을 또 강화시켜야겠죠. 포트폴리오의 관리를 또 원리를 또 실현할 수 있는 조직 구조가 되어야 되고 계획의 진권화와 집행에 분권화를 또 도모한다. 독립적으로 분권화해야 되죠. 이렇게 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60번 정도는 이제 가볍게 볼게요. 다음 박스 안의 내용과 일맥상통하는 설명은 뭐냐? 자, 우리가 마케팅 근시하는 기업의 사업 영역을 너무 좁게 규정해서 제품이 자체의 품질 향상만이 전부라 생각하고 여기에 안주하다 나날이 변하는 소비자들의 기호 기술 수준 등의 요구에 부응하지 못하여 결국 서서히 몰락해 가는 현상을 말해요. 자, 이런 지문은 제품 개념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품 개념은 이 소비자들이 가격에 대응하는 최고의 품질을 가진 제품을 선호한다는 전제하에서 제품 품질의 개선에 노력을 집중해야 돼요. 그래서 1번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1번이에요. 그래서 위 내용은 이제 소비자들이 가격에 대응해서 최고의 품질을 가진
제품을 선호한다는 전제에서 제품 품질의 개선에 노력을 집중해야 된다는 사고를 의미합니다. 이렇게 하고요. 자, 61번도 그냥 가볍게 볼게요. 자, 다음 거시적 환경에 관한 내용 중 성격이 다른 하나는, 자, 우리가 다 1번서부터 4번까지가 사회 문화적 환경인데, 자, 5번, 이건 기술적 환경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당연히 이제 기술이니까 찾아내기가 쉬웠을 겁니다. 이렇게 보시고요. 자, 62번 갑니다. 다음 중 디스플레이의 효과를 설명하는 내용 중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자, 우리가 디스플레이가 잘 되어 있는 건 뭐 이제 뭐 어떻습니까? 뭐 자라라는 또 우리 의류 업체가 또 아주 저도 이용하는데, 다른 점포와의 차별화 효과를 또 얻고요. 점포와 상품의 이미지를 높이는 효과를 또 얻고, 디스플레이는 소비자의 내점, 점포 방문하겠죠. 동기 촉진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고객으로 하여금 상품을 선택하기 쉬운 매장으로 또 만드는 효과가 되겠고, 그 다음에 진열 상품에 대한 구매 욕구를 향상시킴으로써 보다 합리적이며 이성적인 소비를 촉진시킨다? 어떻습니까? 우리가 디스플레이는 고객 내점 동기를 촉진하고 충동 구매, 계속 구매, 해상 구매의 기회를 높여주겠죠.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이 갑자기 안 사는 것도 사는 그런 것들이 이제 되기 때문에 5번은 좀 그렇죠. 5번은 말이 안 맞는다고 봐야 돼요. 5번이 정답이고, 63번 갑니다. 자, 다음 중 이제 활동 기준 원가 ABC가 참 중요해요. 이건 이제 별표 표시를 2개 정도 해놓으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ABC에 대한 활동에 대한 기준 원가, 그래서 SBU 좌측과 ABC는 거의 출제가 된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활동인 돈이다, 원가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봤을 때 어때요? 이 63번은 이제 활동 기준 원가라는 것은, 이 기법은 기업의 주요 활동을 기준으로 원가를 산출하는 방법이에요. 고정비는 물론 변동비의 경상비와 일반 관리비도 분석 대상에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1번이 틀렸죠. 비용센터 안에 모든 주요 활동별 비용이 분석 대상이 되고요. 상품의 수익성을 산출하기 위한 방법이죠. 직접적인 게. 직접 상품 원가를 분석해 포함하고 있고요. 발생하는 간접비를 합리적으로 직접비로 전환하는 기법이다. 자, 우리가 이제 직접비와 간접비가 있으면, 우리가 이제 예전에는 그 배분하는데 간접비가 문제가 있었어요. 예전에는 이제 수량으로 이제 배분하기 때문에 비합리적이죠. 요즘 완전 활동적인 것으로 이제 합리적으로 이제 바뀌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우리가 1번이 정답이다. 자, 64번도 중요합니다. 64번도 별표 표시를 2개 정도 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다음 가격 전략, 프라이스 전략이라는 자체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찾아내는 건데요. 자, 가볼게요. 유통업체가 취할 수 있는 전략적 가격 설정의 방법으로, 자, 2가지 방법이 있다. 아직까지는 모르겠죠. 첫 번째 방법은 지속적으로 경쟁점보다 낮은 가격 책정 방식이다. 이건 매일 저가로 하는 에브리데이 로우 가격이에요. 그럼 에브리데이 로우 가격은 1번 아니면 4번이 되겠네요. 아직까지는 모릅니다. 니은 일정 기간별, 즉 주간 단위로 판매 가격을 올리거나 내리는 방식이다. 자, 이건 하이 앤 로우죠. 주간 단위별로 이제 올렸다가 내렸다가 대역 할인점이 이러죠, 그죠? 우리가 백화점, 그러니까 우리가 비싸게 받았다가 또 깎았다가 이렇게 가는 거죠, 그죠? 우리가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가는 거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 우리가 1번 아니면 4번이 정답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거기 보시면은 거기까지는 이제 몰라요. 그 다음에 이제 또한 단기 기억하고 니은인지 알았죠. 단기 정책적인 가격 설정 방식으로 고객 심리에 호소하는 판매 가격 설정 방식과 판매 촉진 효과를 노리는 판매 가격 설정 방식이 있다. 후자는 기회비용을 고려해서 가격을 낮춰 일반 물건을 판매하는데, 이를 통해 재고를 낮추고 상점의 고객을 불러들여 호객 행위를 도모하는 게 이게 이 로스 리더 가격입니다. 로스 리더 가격. 그래서 이제 요거는 이제 4번이 정답이라는 걸 알았죠. 그러니까 로스 리더 가격은 계란 한 판에 2,000원이지만 우리가 막 마이크 들고 막 판매를 해요. 뭐 우리가 마트 가면 뭐 막 시끄럽죠. 계란 한 판에 2,000원. 그러면 그걸 막 몰리면 사람들이 산단 말이에요. 또 이제 우리가 이 팜플렛 같은 걸 이제 보내면서 뭐 무슨 요일은 세일 이렇게 하게 되면 막 몰린단 말이에요. 로스를 하지만 그 손실 오지만 다른 걸 사니까 호객행위를 하는 거고, 그다음에 대상 상품의 복수의 가격을 표시한다. 하나의 물건에 여러 가지 가격을 표시하는 것은
일물 다가격이에요. 4번이 정답이네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는. 그래서 다시 가겠지만 에브리데이 로우 가격은 이제 지속적으로 경쟁점보다 낮은 가격으로 매일 저가고, 하이엔 로우 가격은 일정 기간별 주간 단위로 판매 가격을 올렸다 내렸다 하는 거고, 로스 시즌은 어때요? 지금 미끼 상품이죠. 그래서 싸게 팔아서 유인하는 거야. 다른 걸 살 수 있게끔 호객행위를 하는 거고, 일물 다가격은 대상 상품의 복수의 가격을 표시하는 거다. 4번이 정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65번입니다. 기업이 온라인 채널과 오프라인 채널 간의 갈등을 좁히기 위해서 활용 가능한 방안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채널 기능을 차별화하는 거 좋습니다. 우리가 유통 기능이 차별하죠. 근데 의사소통 경로의 차별화, 갈등이 생기죠. 의사소통의 차별화를 하면, 그죠? 의사소통을 만들어야겠죠. 그래서 우리가 정답은 2번이 정답이죠. 그 다음에 이제 65번은 2번입니다. 고객 가치의 차별화, 온라인과 오프라인 고객 가치를 다르게 한다면 또 우리가 갈등이 또 안 생기겠죠. 표적 시장의 차별화,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표적 고객이 또 다르겠죠. 공동 목표. 그래서 이 기업이 온라인 채널과 오프라인 채널 간의 갈등을 줄이기 위해서 방법으로 각각의 특성에 맞는 의사소통의 기회를 갖는 것이 협동의식을 고조합니다. 그래서 의사소통 경로의 차별화가 아니라 우리가 갖는 거, 기회를 가져서 서로 커뮤니케이션을 해야겠죠. 그 다음에 주어진 방안 외에도 중재, 법적 수단 또는 재정, 회원들의 대표기구 활용, 그 다음에 경로 구성 간의 상호 교환 프로그램의 개발, 지속적인 교육 등이 있겠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66번은 이제 가볍게 볼게요. 다음 중 소비자의 구매 의사 결정 과정에 대한 설명이다. 바르지 않는 것은, 자, 이 정보의 탐색 중 우리가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 내부 탐색에는 자신의 기억 또는 내면 속에 저장되어 있는 관련된 정보에서 의사결정을 도움이 되는 것을 끄집어내는 과정이에요. 외부는 어떻게 될까요? 자신의 기억 외에 원천적으로 정보를 탐색하는 활동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바뀌었다고 봐야 돼요. 3번은. 그래서 외부 탐색은 자기 자신의 기억이나 혹은 내면에 저장되어 있는 관련된 정보에서 의사결정에 있어 도움이 되는 것을 가져오는 게 아니라 자기 기억 내면 속에서니까 내부 탐색이죠. 외부는 자신의 기억 외적인 겁니다. 그래서 3번은 아니라고 봐야 돼요. 다른 것들은 참고하시고요. 67번 갑니다. 66번의 정답은 3번이 정답이죠. 다음 주어진 내용에 해당하는 유통조사 기법은 어떤 것이냐. 자, 이 기법은, 이 분석의 목표는 고객 개개인이 개별 서비스 속성의 각 수준에 대하여 얼마만큼의 선호도를 부여하는지를 측정하고자 하는 것이다. 여기서 개별 속성에 대해서 각 수준에 부여되는 선호도를 부분 가치라고 하는데, 자, 여러 대안 중에서 어느 것을 가장 선호하는 거냐에 대한 예측이에요. 그래서 이 컨조인트 분석입니다. 우리가 배웠지만 앞쪽에서 통계에 대해서 많이 나오는 거예요. 이 제품의 매장 서비스 속성,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떤 것들이 있느냐면, 이 어떤 키워드를 찾아야 되냐면, 67번의 정답은 5번인데요. 컨조인트 분석은 어떤 게 키워드냐면, 제품, 생산, 그죠? 생산. 제품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매장, 서비스의 속성, 그 다음에 가치 부여, 그 다음에 대안, 그죠? 그래서 이제 그 제품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최적 우리가 속성을 결정한다든지,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그 뭐 여러 가지 이제 시장 세분화, 우리가 이런 것들이 이제 키워드가 되겠죠, 그죠? 자, 그래서 이제 그 내용들을 이제 본다면, 이 컨조인트 분석은 이제 제품 구매 시 소비자가 중요하게 생산한 제품의 속성별로 소비자가 원하는 속성의 수준을 찾아냄으로써 최적의 신제품을 개발할 수 있게 하는 기법입니다. 제품의 최적 속성 결정, 매출액, 시장 점유율을 추정하고 연구 대상 제품에 대한 수익, 사업성, 시장 세분화, 광고 커뮤니케이션 효율을 활용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이 들어가겠죠. 그래서 이제 밑에 나와 있는 이제 부분 가치를 합산함으로써 뭐 쭉 내용이 나오는 게 그런 내용들이 나와 있으면 이게 컨조인트 분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좀 어렵죠. 그래서 우리가 정답은 5번이다. 좀 어려웠습니다.
근데 이건 또 컨조인트 분석 같은 것도 이제 출제 빈도가 높으니까 별표 표시를 한 2개 정도 해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68번으로 갑니다. 자, 다음에 조사 내용과 가장 관련이 밀접한 것은 무엇이냐. 자, 특정 브랜드의 상품을 구매하고자 하는 소비자들이 1차적으로 방문한 유통 매장에 진열대에서 원하는 특정 브랜드의 상품이 존재하지 않을 경우에 소비자가 대체 상품에 대해서 구매하지 않고 그 점포를 나가는 경우에요. 브랜드 충성도가 높죠. 브랜드에 어떻습니까? 그러한 충성도, 호의적으로 표현을 하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이 매장의 매대에 자기가 원하는 브랜드가 없는 거예요. 대체 제품을 살 수가 있는데 그 재주문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이게 바로 어떻습니까? 이 브랜드 로열티죠. 브랜드 충성도로 볼 수 있어요. 3번 브랜드 충성도. 이것도 한번 우리가 별표 표시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브랜드 충성도라는 것은 특정 브랜드에 대한 호의적인 태도를 가지며 그 브랜드를 반복해서 구매해서 그거 없으면 그냥 구매를 안 하는 뭐 이런 거기 때문에 항상 생각을 해놔야 돼요. 그 다음 69번은 그냥 참고적으로 우리가 다음 상표에 대한 이점 중 성격이 다른 하나는 자 1번서부터 우리가 4번까지는 기업 회사의 입장에서 상표의 이점을 설명한 거예요. 그래서 소비자들에 대한 기업의 이미지라든지 이미지가 높아진다. 상표를 활용함으로써 판매업체로 인해 주문 처리 및 문제점의 추적을 용이하게 한다. 그 다음에 법적으로 자사 제품의 특성을 보호받음으로써 인해 경쟁사가 쉽게 모방할 수 없게 한다. 자사 제품에 대한 신뢰도를 소비자들에게 구축시켜 구매 가능성이 높은 소비자층을 또 확보해야 된다. 그런데 5번만은 어떻게 돼요? 제품 구매에 있어서 효율성을 높여준다. 이건 소비자들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우리가 5번이다. 이렇게 보시고요. 자, 70번. 자, 마케팅 환경에 대한 감사를 거시 환경과 업무 환경으로 분류할 경우 업무 환경에 해당하는 것은 일단 천천히 1번서부터 가볼게요. 자, 주요 인구 통계적 변화와 그 다음에 추세 중 어떤 것이 그 기업의 기회와 위협을 야기하는가. 자, 이런 것들이 이제 어때요? 인구 통계적인 문제는 이제 거시 환경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수입, 가격, 저축, 이번 신용의 어떤 주요 변화들이 기업에 영향을 주는가. 이것도 다 경제적이죠. 돈과 관련되니까. 3번. 자, 기업에 필요한 자연자원과 에너지 비용 및 수급 가능성의 전망은 이제 자연자원 같은 건 환경입니다. 환경적이고. 법과 규제의 어떠한 변화가 마케팅 전략의 전술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정치적이죠. 그럼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 하나가 이제 업무 환경 관련된 게 이제 5번이죠. 시장에 관한 문제는 업무 환경이 이제 5번이 됩니다. 5번이 이제 업무 환경이다. 시장 규모, 성장률, 지리적 분포 및 수익에 무슨 일이 있어 맞는가. 이게 업무 환경이다. 그래서 정답은 5번이 정답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마케팅에 대해서 첫 모의고사를 풀어봤는데요. 조금 난이도가 있죠.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앞쪽으로 오셔서 출제될 수 있는 키워드를 찾아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우리가 46번 정도 중요합니다. 13페이지. 그래서 제품 믹스 가격 결정 전략의 마케팅에서 이제 프라이스가 중요하니까 4번이 우리가 이분 가격 결정법은 우리가 어떻습니까?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다. 그래서 그건 부산물에 대한 가격 결정이다. 이렇게 해서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48번을 찍었죠. 그래서 선매품, 편의품보다 가격을 또 책정하는 범위가 넓다. 이거 위주로 좀 공부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넘기시면 뭐 어디가 또 중요하냐면 49페이지 가시면 49번 보시면 POP 진열입니다. 그래서 그 POP 진열이 이제 어떻습니까? 우리가 캐테고리별로 이제 제품을 진열하거나 하나의 전체적인 효과를 노리고 세팅해서 번들로 진열하는 패키지 진열이죠. 우리가 구색 진열 틀려요. 그 다음에 이제 50번 머천다이징에서 이제 상동적 태도가 1번이 맞고 다른 것들은 다 다르게 나타나는 거라서 어떻게 또 우리가 맞춰갖고 또 연결시킬지. 자, 51번은 제품 수명 주기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성숙기 특징으로 올바른 것은 4번이고 다 다르죠. 그 다음에 52번 레이아웃. 자, 격자형이 있는데 5번은 개방형이죠. 그 다음에 53번 정도도 중요합니다. 무수요는 수요를 자극시켜야 되고요. 그 다음에 55번 공급이 부족한 경우는 생산 개념이고 56번 MB와 PB 중요합니다. 체크하시고요. 그 다음에 마케팅의 최근 발전 방향도 봐놓으셔야 됩니다. 넘겨봅니다.
59번이죠. SBU 사업 단위 요거 잡고 키워드. 그다음에 오른쪽에 보시면은 어때요? 그 디스플레이 효과도 봐야 됩니다. 디스플레이 효과도 62번 중요하고 ABC에 대한 활동. 그다음에 64번을 제가 찍었죠. 가격 전략, 에브리데이 로우, 그다음에 하이엔 노, 로스 리드, 그다음에 일무 다가격 체크하시고 다음 페이지에 있는 거는 뭐 어떤 게 중요하냐면 그 온라인 오프라인에는 이제 의사소통이 이제 이루어져야지만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어떻습니까? 의사소통을 기회를 갖는 것이 협동의 의식이다. 이런 것들도 나올 가능성이 있고 그 다음에 67번에 보시면은 컨저인트 분석이죠. 제품 구매 시 소비자의 중요하게 생각하는 제품 속성이 이제 키워드고 소비자가 원하는 속성의 수준을 찾아내기 위한 최적의 신제품을 개발할 수 있게 하는 기법이다.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68번은 이제 어떻게 돼요? 이 브랜드 충성도라는 것은 특정 브랜드의 호의적인 태도를 가지며 브랜드를 반복해서 구매하는 뭐 이런 것들 위주로 공부하시면 돼요. 됐습니다. 그 정도 보시면 됩니다. 됐습니다. 이렇게 하고요. 제1의 모의고사 마치고 다음 시간에 제2의 모의고사로 가도록 할게요. 좀 쉬었다가 들어가겠습니다.